눈물의 여왕. 7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비밀의 일부를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는데요. 8회에는 본격적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인과관계가 거의 80% 이상 공개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8회 예고에서 혜인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예고되었는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목걸이는 2개로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 상록 희망원의 혜인이 하고 있던 목걸이를 윤은성이 유심히 보면서 이름을 물었었죠. 이 똑같은 목걸이를 윤은성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혜인과 은성이 생모로부터 각각 하나씩의 같은 목걸이를 태어날 때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윤은성이 이 목걸이가 익숙했기에 놀이터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있는 혜인의 목걸이에 눈이 꽂힌 것이죠. 두 사람이 나이가 같고 생일이 비슷합니다. 은성이 1990년 8월 8일, 며칠 뒤인 8월 22일이 혜인의 출생일자인데요. 쌍둥이로 보이는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모슬이가 아들을 두고 딸인 혜인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생신고도 둘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2주간의 차이를 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혜인이 퀸즈가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모슬이와 퀸즈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홍만대 회장입니다. 둘 다 홍만대 회장과 모슬이의 자식들로 생각되고요. 홍만대 회장의 자식은 장남 범석을 비롯해 차남 범준과 못 말리는 딸 범자가 있습니다. 퀸즈의 계승자가 당연히 장남으로 아니면 차남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홍 회장은 자신의 4번째 자식으로 보이는 혜인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장남 홍범석을 내친 내막에는 모슬이의 작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퀸즈를 이어받기에 모슬이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30년 동안 홍만대의 옆에 붙어 있으며 모두 차근차근 정리해 온 것으로 생각되네요. 작고한 홍만대 부인의 제삿날, 하와이에서 귀국한 장남 홍범석이 사냥터에서 아버지 홍만대를 만나고 싶어 했으나 모슬이가 중간에 끊었죠. 홍범석이 아버지 홍만대를 만나기를 요청했었느냐는 홍범준의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림자처럼 홍만대 회장의 곁에 있으면서 엄마의 밥상으로 생각하는 콩나물 해장국을 홍만대 회장에게 끓여줘 가면서 퀸즈를 집어삼킬 생각인데요. 이제껏 방송 7회까지 해서 모슬이가 혜인과의 개인적 접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홍범자가 혜인과 현우의 이혼을 걱정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혜인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30여 년을 고의적으로 혜인을 모른 척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혜인이 자신의 친자로 들통나면 다른 가족들로 인해 난리가 나겠죠. 특히나 홍범자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의 혜인이 엄마인 김선아일 텐데요.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홍만대 회장이 갓난아이적 혜인을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인 김선아에게 혜인을 맡길 때는 무언가 약속된 것이 있었겠죠. 김선아가 혜인의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것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바닷가에서 아들 홍수환을 잃었다 손쳐도 자신이 낳은 다른 아이 혜인을 원망하며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친부모라면 그때 당신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혜인이라도 살았으니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혜인을 미워합니다. 혜인이 친자식이 아닌데다 자신의 친아들인 홍수환이 남의 자식 혜인을 구하다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김선아가 혜인을 대하는 태도는 명백히 답이 나옵니다. 내 자식이 너 때문에 죽었다. 바로 이것인데요. 혜인이 친자식이 아닌 것은 남편 홍범준과 별똥별을 보면서 태몽 이야기를 할 때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혜인의 태몽이 별똥별이 아니었냐는 말에 김선아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면서 혜인의 태몽 얘기를 회피합니다. 혜인이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홍범준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 별똥별에 대한 말투로 봐선 홍범준은 모르는 듯 생각되고요. 아마 그 당시 김선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중간에 아이를 잃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아이, 혜인을 자신이 낳은 것처럼 했다면 홍범준이 모를 수밖에 없죠. 홍만대 회장과 모슬애 그리고 혜인의 엄마, 이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만대 회장의 어떤 형태의 대가가 김선아에게 약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킨즈가 마당에서 모슬이와 윤은성이 딱 한 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적이 있었지만 서로 모른 척 했었죠. 그런데 7화에서 모슬이가 윤은성의 거처에 아무 꺼리낌 없이 방문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혜인과 현우의 이혼 문제로 홍만대의 오른팔격이던 현우가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제 거의 제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이죠. 그리고 복합리조트 건을 윤은성과 홍수철이 계약을 성사시키므로 모든 게임은 끝났다는 것인데요. 송 팀장 130억 횡령의 복합리조트 계약건으로 당장 돈을 구해야 할 퀸즈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이 고도 문제로 인한 인허가 문제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거짓 찌라시까지 흘리는데요. 금융권의 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퀸즈의 이사들을 매수해온 것을 이용해 퀸즈의 지분을 최대한 사들여 최대 주주로 퀸즈의 실질적 오너로 등극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거처에 통보도 없이 방문한 모슬이가 윤은성은 반갑지 않습니다. 모슬이는 모자가 비록 떨어져 30년을 살아왔지만 오늘이 있기까지는 퀸즈가를 이용한 그동안의 모슬의 자신과 윤은성 두 사람 각고의 인내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은성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것을 얻었지만 잃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30년간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서러움과 외로움 같은 것인데요. 윤은성의 가슴 속에는 어릴 때부터 딱 한 가지의 불만이 있습니다. 사냥터에서도 그렇고 어릴 적 동네 강아지 셰퍼트를 죽일 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는 죽여서 안 되고 버림받은 주인 없는 개는 죽여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윤은성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불공정과 편견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그런 윤은성이 현우와의 이혼을 혜인에게 요구하고 현우의 자리에 자신을 채우기를 혜인에게 강요하는데요. 실제 두 사람이 남매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은성이 혜인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릴 때 놀이터에서 혜인의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8회부터는 등장인물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것이 드러나겠네요. 홍만대 회장이 코너에 몰린다면 혜인의 엄마 김선아도 더 이상 혜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석 달도 남지 않은 시한부의 불쌍한 혜인은 이제 기억조차 오락가락합니다. 윤은성과의 불쾌한 감정으로 인한 충격이 최근 기억이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고 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이제부터는 더 자주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병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쩌면 현우의 이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그리고 곧 알게 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은 자기 자신이 모르게 기억이 상실되는 것이 힘든 혜인에게 더 좋을 것도 같네요. 퀸즈는 우선은 모두 빼앗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현우가 퀸즈를 살릴 타임입니다. 130억을 횡령한 송 팀장 그리고 조이사, 사냥터의 사건의 배우와 윤은성의 사기 사건 등을 비롯해 모든 것을 밝혀야만 사기로 인해 혜인이 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퀸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퀸즈를 중심으로 거대한 사건들이 폭죽 터지듯이 터지는 가운데 중간중간 기억이 끊어지고 있는 불쌍한 혜인을 케어하면서 다시 퀸즈를 되찾을 현우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